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죠. 아마 무서워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가치주 쪽, 특히 거기서도 은행주 그리고 코카콜라 이쪽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나스닥은 뭐 숏을 치고 싶다, 나스닥은 나중에 볼 거다라는 부분을 일단 가장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10년 단기 채권 이거야 뭐 누구나 이제 다 아는 그런 정보고, 그래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벌써 꽤 됐죠. 한 두세 달 전이었나 벌써? 그걸 이제 영상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서 띄웠는데, 뭐 그걸 투자하진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업데이트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스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리 그레이스님 요청 좀 의견이 어떤가 여쭤보셔서, 그래서 그 TLT, TMF 메스타점 업데이트 방송을 올렸는데, 우선 거기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댓글이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5.75까지 가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 아무리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셨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경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잘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5.75까지 간다, 뭐 그거보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이런 필수 조건을 토대로 가장 최악의 그런 지점까지 한번 가격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게 이제 그 당시 이 영상을 올렸을 당시 기준이 이제 83.24였고, TLT 기준.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시 채권금리가 그에 준하는 지점의 가격이 74.3이고, 그리고 최악의 한 번 더 금리를 연준이 올리고 추후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식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리고, 또 그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69불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펜을 안 꺼냈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거기까지 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까지의 분산 투자할 가격을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비단 이 TLT 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앞으로도 보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금액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해놓고 그 부분을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그 당시에 진입했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세 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인 이 정도 금액에 한 번 더 분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5번이죠? 5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개 게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여기서 뭐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뭐 200만원, 200만원, 여기서 뭐 1000만원,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각자의 그런 성향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여기를 또 쪼갠 이 정도 값.
또 여기서 여기를 쪼갠 이 정도 값 해서 7번을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런 매수 가격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이제 미국 경제가 거의 다 됐다. 그냥 요렇게 뉴스 보고 그런 분위기에 어떤 의견들의 영상만 보고서 TLT가 오른다라는 영상만 보고서 무턱대고 오늘 근데 흡사 2, 3일 전이었나? 그때처럼 갑자기 빌 에크먼 나오고 채권 TLT가 막 올라. TMF가 막 올라. 아, 이제구나. 지금이구나 하고 그냥 막 들어가면은 그냥 이제 끝장난다. 물론 그게 맞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틀릴 경우에는 뭐 뒷감당이 되면 모르겠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난감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제 전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한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만약에 그렇게만 따지면 정말 좋죠. 그 예측을 해서 74.3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나는 78.77에 반 넣고 74.3 오면은 내 재산의 반 넣고 2번에 끝낸다. 그래서 그게 맞았어. 그럼 대박인 거죠. 대박인데 틀리면 만에 하나 이 뒤에 금액으로 간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짜놓고 현재 왜냐하면 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불확실하고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리스크 크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도 완전 이제 그거를 부정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드렸던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보다도 물론 채권도 나쁘진 않은데 채권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 어디서부터 갈지 모르겠지만 채권을 사 모으다 언젠가 뭐 작든 크든 리세션이 터지면 그때 이제 금리를 낮춘다 하면 이제 TLT가 오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낮추고 어느 정도 동결하겠다 하면 요 부분을 이제 먹고 나오는 정도? 뭐 아니면 근데 뭐 길게 끌고 간다라는 건 이제 금리를 뭐 아주 조금만 낮춘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유지한 채로 이제 길게 가는 그러면 이제 TLT, TMF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근데 이제 은행주는 만약에 그런 작든 크든 리세션이 터진다. 근데 이미 은행주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은행주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미 리세션이 왔다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하락이 이미 왔고 차트상 봤을 때 하락폭은 대략 많아봐야 이제 정말 리세션이 이 섹터까지도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 20% 맥시멈 20%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는 채권이 아니라 이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이렇게 최악인 상황일 때 사놓으면 훗날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두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은행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일 날 벌써 한 보름 전, 15일 전 영상에 제가 저와 함께 긴 호흡으로 10년, 15년 정도를 보고 섹터마다 이제 매집을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봐요. 정말 좋은 찬스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미국의 최고의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아주 좋은 금액에 매수를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장착을 해 놓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다음에 추후에 다른 섹터, 뭐 원자재 섹터라든지 원유 포함, 혹은 나스닥, 현재 나스닥 한 이틀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죠.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어요. 과연 얘네가 어디까지 빠져서 얼마나 좋은 금액이 될지가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름 전 영상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번을 샀어요. 3번을 사고, 물론 잘게 좀 샀어요. 잘게 사고, 그리고 코카콜라 사고 해서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1% 정도예요. 마이너스 1% 정도이고, 그리고 현금 비중은 거의 70% 정도 현재 보유 중이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해서 한 30%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보면서 분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무조건 사 모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바닥인 지점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만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면 덜어내서 그걸로 이제 나스닥을 다시 한번 나스닥의 좋은 종목을 매집해 나가는, 그래서 나스닥의 그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그러면 이제 은행 섹터 들어있겠고 나스닥 들어있겠고 아주 좋은 금액에 낮은 가격에,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섹터, 요렇게 해서 한 3-4개 정도의 종목을 아주 길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여러분 유튜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따라 샀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고 하루 이틀 오르고 이런 거에 전혀 맞추면 좋겠지만,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번, 3번을 배팅을 해요. 어떤 특정 종목에. 하나만 맞아도 크게 계좌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짧게 계속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정말 적어도 60%에서 70%는 맞춰야 계좌가 수익이 날 텐데, 한 반절만 맞추고 반절 틀린다 하면은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데, 숏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근시일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좋은 기회라, 저는 정말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사실 뭐 5%, 10% 이렇게 내가 손해가 났다? 그거는 그냥 껌이에요. 긴 호흡으로 좋은 금액에 잘만 매집해 놓으면 추후에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먹으면서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레버리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낫다. 당분간 지금은 어떤 추세가 정해졌을 때
특히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롱 추세가 잡혔을 때 하는 게 좋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버텨주고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뭐 그 후계자가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파는 일은 없습니다. 왜 장담할 수 있냐?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바닥에서 샀을 때 물론 정말 똥값이었지만 그 조건이 우선주 조건이 있지만 6%의 무조건적인 배당 수익을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정말 어떤 정말 쓰레기같이 된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러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시궁창까지는 절대 안 들어간다. 버텨준다. 버텨주기 때문에 그 버텨주는 그 라인까지 매집을 해놓으면 된다. 라는 정말 확신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가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렇게 투자를 막상 해봐도 딱히 뭐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이미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서 제 투자 현황도 짤막하게 말씀드린 게 에이 뭐 마이너스 1% 갖고 그쵸?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뭐 단기 채권만큼은 아니지만 배당도 지금은 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샀으면 수익이 났었을 거고 무조건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모아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저 자신은 이미 정해놓은 어떤 주식에 대한 기준이 서 있었고 그에 따라 지금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 금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제 생각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더 보충해서 설명드렸고, 근데 뭐 나스닥이 좀 더 빠지고 뭐 하면은 한번 영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다뤄볼 거고 또 제 기준에서의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좋은 가격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렇게 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